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의 표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셨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아침 8시죠. 조금 넘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에 급거 귀국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질문 드리면요. 이 문 총장이 사흘 전에 입장문을 냈고 사실 예정된 일정보다 조금 빨리 귀국을 했는데 그만큼 급하다는 거겠죠? 일단 외부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런 언급한 내용에 비해서는 이제 톤은 좀 낮아졌어요.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항명 논란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충격파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해외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귀국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본인이 와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뭘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자신의 이제 거취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결심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사태도 염두에 두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저런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검찰 수장이잖아요. 근데 검찰 수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이제 그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권한의 대부분을 다 경찰에 주는 거고 아니면 없애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수장으로서 어떤 자신이 임기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본인한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내부 검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반발도 있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입장은 저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 당시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가보안법과 관련돼서 불구속 기소를 할지 이런 데 좀 간섭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또 검찰총장인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사표를 낸 적이 있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김진규 전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제 법안 자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 총수의 입장으로서 이거에서 그냥 묵과고 갈 수 없는 거고 또 지난번 11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잘못돼 있다. 검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또 내용에 보면 경찰의 통제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강하게 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일종의 검찰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면은 이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시절 때의 비슷한 부분인데 데자뷰가 되고 있는데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 단체 행동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이제 애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법안 자체를 노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버렸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이제 대선 공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집단 반발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상태를 계속하면 우리가 전에도 법관들 전국 회의하고 했듯이 검찰도 아마 검찰 전국 검사 회의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총장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검사들도 공수처에 대해서 물론 반발하는 검사도 있지만 그건 이전에 검찰이 한 행위에 대한 반선적 측면에서 보면 그것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공수처 일단 새로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과 1차 수사권 다 경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그것도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경찰 자체는 허수아비가 아니냐. 아니 검찰 자체는. 검찰이요? 그럼 경찰에서 온 사건만 뒤치다꺼리하고 만약에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그건 경찰의 책임이 아니고 검사의 책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경영될 수가 없고 이제 지금 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수사권 조정 좋다. 많은 권한을 경찰한테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비대해진 경찰, 사법, 행정
경찰권,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정원의 어떤 정보 권한까지도 경찰이 다 갖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섣불리 했다가는 검찰에 있던 권력의 공룡화가 결국 경찰의 권력 공룡화 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관섭 변호사님 뭐 검사 생활도 하셨고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 그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또 공교롭게 이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패스트트랙 이거랑 맞물려서 여론은 좋지 않은데 왜 이 시기에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 임기가 3개월 정도 그렇죠. 7월 달에 끝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죠? 사실은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정권 초기에 어떤 면에서 권력이 원하는 대로 네. 수사를 해왔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자, 적폐 수사란 이유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행사했지 않느냐. 자,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검찰 권력을 좀 줄이려고 하니까 지금 검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무일 총장의 행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지금의 행보가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인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한 행동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자칫 잘못될 경우는 검찰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사들 전체가 지금 나서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검찰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사실은 검찰총장이 거의 배제가 됐어요.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주도를 했고 어떤 뭐 조국 수석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 그다음에 문무일 총장이 식사를 하면서 이 논의를 하는 그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다툼이 벌어져서 당시 문무일 총장이 밥도 안 먹고 나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경찰이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정보경찰이 예. 3,00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비대지게 네.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대공수사권이 만약에 이제 정부가 그 계획대로 한다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지난번 아시겠지만 울산경찰청이 당시에 그 보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공천 받자마자 바로 그날 압수수색을 했고 네. 나중에 다 무혐의로 결론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버닝썬 사태 보시면 알겠지만 일선경찰부터 윗경찰까지 다 유착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통제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물론 부분에서 기본권 문제로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나 기득권적으로 비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될 경우 실제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이 어쩌면서 보면 조정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안으로 될 경우는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반기를 든 이 검찰을 향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면 비판에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되게 침착하게 이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나갔는데요. 김명사 변호사님. 현직 검사였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저 말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요? 네, 이제 청와대나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경고성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전에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이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됐던 건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조직 이기주의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건 좀 아니 뭐 저 말을 외부 사람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럼 검찰을 수장은 검찰총장이고 행정권적으로 말하면 행정부적으로 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장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해 당사자는 검찰과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검경의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려다 보니까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사자가 검경을 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도 아마 검찰 출신이 아니고 교수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그것은 검찰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러면 외부 인사가 와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 사실은 검찰 개혁하는 데 있어서 검사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인 박상희 법무부 장관도 아마 검찰 개혁과 아니면 검찰 이기적인 측면, 조직적 이기적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사실 장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박상희 법무부 장관도 경질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장관으로서 임명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청와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장관으로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저런 말을 할 위치에 원래 선임될 때부터 있었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그거 자체는 이미 계획된 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여당에서 반응들을 보면은 이제 지도부와 또 이제 검사 출신인 의원들 사이에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이 좀 여당 보일까요? 내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렇죠. 지금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홍영표 원내대표나 아니면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검경 수사권에 대한 분리 문제는 사실은 국민적 요구다 하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금 조홍천 의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 의견을 본인들의 SNS에 올렸어요. 네.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 정반대로 결론 지어져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 금태섭 의원도 공수처가 정권의 칼로 악용될 수 있다. 신설을 반대한다. 예. 두 사람 다 공교롭게 이제 검찰 출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은 이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힌 거니까 뭐 밝힌 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건들이 연루된 게 많아요, 사실은. 검찰도 본인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본인선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 검찰 같은 경우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걸 제대로 처리 안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또 뭐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칼을 휘두르고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찾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두 조직 다 견제하면서 서로가 권력을 나눌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이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이 부분은 논의를 좀 충분히 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권력을 일정 부분 분산시킬 수 있는 구도로 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검찰의 수장이 물론 뭐 본인이 검찰 수장으로서 저런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본인한테 올 수 있는 어떤 반발도 있을 것이고 또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검찰 수장으로서의 명예로운 퇴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조직 이기적으로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예. 뭐 정확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조홍천 금태섭 의원에 관련돼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면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건 좀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비판의 칼날이 너무 거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이제 네티즌들이 왜 그러냐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잖아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었고 두 분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민주당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민주당의 내부만 더 커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 두 분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뭐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반대하는지 이분들이 주장한 주장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두 분이 어디서 왔든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비하하거나 아니면 저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